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꿀팁남 TV의 꿀려 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남 길건우입니다. 요즘 뭐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맞아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국채가 올라간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이제 관련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먼저 짚어보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물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고 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랑 국채 금리랑 뭔 차이가 있냐? 그래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알기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뭐라도 사야 된다. 그렇지.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안에는 다른 뜻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뭐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들에서 돈을 많이 풀죠. 이 정부들의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돈. 정부의 돈? 정부가 돈을 열심히 뿌리고 있잖아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어디서 나와요? 채권을 팔아서 나옵니다. 채권을 말 그대로 발행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뿌려요. 맞죠? 또 지원하냐 안 하냐 계속 말이 나와요.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은 안 사지. 금리를 더 올려줘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디플레이션. 그렇죠. 디플레이션이 진짜 경기 무섭죠. 침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 보는 방향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거칠 수도 있다. 이것도 되게 좋은 영향으로 보더라고요. 뭐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그냥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 회복. 그렇지.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괜찮다. 우리 별로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기조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론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던 거 있잖아요. 경제학.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의 이자 부담이 많아지고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돈이 정말 많이 풀리기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통용되는 이론인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왜? 국채금리 올라가서 외국인이 많이 빠져나가잖아. 라고 하면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퀘스천이 딱 생기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예요. 달러가 강세라는 건 우리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약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사고 있어도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원화로 사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인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져나가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미국 경기만 회복하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가 뭐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회복할 거고요. 중국도 회복할 거고요. 다 회복을 하다 보면 결론은 정상화 금방 되거든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그냥 이참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국채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지금 좀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수혜 주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꼭 이제 수혜주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최근에 이야기 계속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메머드급 부양책 나올 내놓겠다. 거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제 성장주 네. 지고 네. 뭐 유통주 살아나고 소비주 살아나고 이러지 않을까. 그래서 수혜주를 찾아봐야 네. 되겠어요,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날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도 살아납니다. 계절적인 여건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거기다 돈 쓰셨어요? 썼죠. 주말에는 돈을 쓰라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여기저기 보면 주말에 이제 매출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그런 소비주들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계절적인 걸 플러스 알파한 거고 그냥 단순 계산해서 네. 금리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금? 금. 하나 더. 얼마 전에 취득한 거. 취득한 거? 부동산. 네. 비트코인 말씀해 주시네요. 네,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 자산을 먼저 이게 1번이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은 여기서도 요즘에는 비트코인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예전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내년부터 세금 물잖아요. 네, 네. 세금을 문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무슨 말이냐? 가치가 인정받지 않은 거에 세금을 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래서 가치가 인정받았다라는 조건으로 볼 때. 그리고 이상하게 네. 금 가격이 비트코인 때문에 주춤주춤했어요. 지금도 빠지고 있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조금 안전자산의 형태, 아니면 새로운 화폐의 형태가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광풍으로 가서는 안 되죠. 되고 그냥 네. 안전자산 목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식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금리 수혜주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금리 수혜주. 은행주, 생명보험. 보험주. 네. 네.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1차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고배당주. 고배당주요? 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버핏 형님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주 팔고 통신주 또 열심히 네.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다. 통신주가 고배당주죠? 고배당주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날이 따뜻해지니까 소비주도. 소비주.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항상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다. 그러면 회복에 대한 것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이제 철강주들. 네. 굉장히, 원자재. 그렇죠. 원자재들 엄청 강세죠. 그다음에 얘네들 오고 나면 또 뭐 와요? 건설주들이 또 강세를 띨 거예요. 그다음에 날이 따뜻해졌으니까 여기저기서 소비주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유통주도 가고. 유통주도 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때문에 우리 망했어 이거보다는 네. 저희가 줍줍이라는 단어 알죠? 네, 줍는다. 그러니까 조금 저평가된 네. 가격 메리트가 조금 있는 애들 줍는 것처럼 네. 저희가 딱 정해놓고요.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야 라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네. 줍는 시기로 잡는 게 제가 볼 때는 네. 금리 상승해서 외국인들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이거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최근 이렇게 변동성 커진 시장에서 어떡하지 이러기보다는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수혜주를 잘 찾아서 분명히 있거든요. 네, 대응을 해보는 거 정말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 사라는 건 아닙니다. 네. 비트코인 꼭 사면 안 이걸 됩니다. 하라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네. 광풍처럼 그렇죠. 들어가면 안 된다. 네, 그냥 여러 가지 이런 시기 때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자. 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광풍은 안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주의하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짧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